6세대 모델이었던 AD가 성공적인 풀체인지를 이루면서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로 사랑을 받았지만 부분 변경을 하면서 아반떼의 판매량은 완전히 꼬꾸라져 국내 소비자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라지에이터 그릴을 과하게 파고든 삼각형 헤드램프의 괴이한 모습은 삼각대라는 놀림의 대상이 되었고 차주들조차 가성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입했어요 라는 식으로 외형에 쏟아지는 비판을 당연하듯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센시어스 스포트니스라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얹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였겠지만 삼각대라고 혐오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상을 현대자동차도 못했을 듯 싶습니다. 아반떼는 국내 내수시장보다 북미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모델이며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 닛산 센트라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특히 내연차 끝자락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인 지금 가장 먼저 내연 엔진을 걷어내고 전기 파워트레인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그먼트가 바로 아반떼가 속해 있는 C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놓고 아반떼가 자동차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된 7세대 아반떼의 전장은 4650mm로 기존 모델 대비 30mm 늘어났고 전폭은 25mm 늘어난 1825mm, 축거는 20mm 길어진 2720mm입니다. 반면 전거는 1420mm로 20mm 낮아졌습니다. 일단 4가지 라인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4월 초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MPI 엔진과 스마트 스트림 1.6 LPI 엔진 탑재 모델이 먼저 출시되고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와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N라인이 뒤어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고 285마력을 내는 2.0 터보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시사되어 있습니다. 7세대 아반떼 디자인은 삼각대의 충격을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외형 디자인의 테마가 여전히 삼각형이라는 점입니다. 앞선 6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삼각형을 잘못 써서 망했다면 이번에는 삼각형을 제대로 썼다는 점이 다릅니다. 삼각대처럼 헤드램프와 라지에이터 그릴에 대충 삼각형 형상을 걸쳐놓고 이게 차세대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인데 어떠십니까? 라는 식의 성의 없는 결과물이 아닌 다양한 예각의 삼각형들이 전체 조형에 맞게 배치되어 있으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는 맥시멀리즘 디자인의 감성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7세대 풀체인지 아반떼의 모습은 향후 현대 준준형 라인업의 디자인 큐로 자리를 굳히게 될 르필루즈 디자인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낼지를 떠보기 위해 6세대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을 마치 실험용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전반적인 조형미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도대체 이전 삼각대 디자인을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같은 삼각형을 쓰면서 이렇게 조형미를 차이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좌우로 날카롭게 뻗어 있으면서 날렵한 느낌을 주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의 라지에이터 그릴은 고성능 스포츠 세단의 강렬한 이미지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의 디자인의 핵심은 먼 거리에서도 해당 모델의 확실한 개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7세대 아반떼의 독특하면서 존재감 있는 전면부 디자인은 북미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잘 맞을 뿐더러 우리나라 아반떼의 주요 소비층인 20대에서 30대 젊은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히 호감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지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경계없이 일체 타입으로 디자인한 심리스 형태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서 소개된 바 있는데 그랜저의 경우 전면부 디자인과 측면, 후면부의 디자인 조화가 다소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반면 7세대 아반떼의 전면부는 전반적인 흐름과 자연스럽게 조화된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보닛의 라인도 과감해졌고 팬더 라인도 두툼하게 부풀어져 있으며 도어 부분의 캐릭터 라인 역시 동급 모델 가운데 돋보일 정도로 과감합니다. 아반떼와 같이 첨예한 가격 경쟁을 펼쳐야 하는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생산 원가를 얼마나 줄여낼 수 있느냐입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20,000 이하의 준준형 모델에서 생산 원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는 판매량만큼이나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이 차가 저렴하게 만들어진 차가 아니라는 느낌을 최대한 심어줘야 합니다. 풀체인지 이전에 새로운 디자인 큐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선보이는 컨셉트카의 과감한 디자인이 양산 모델에서는 무난한 형태로 모두 바뀌는 이유가 바로 제조 단계에서 원가를 줄여내기 위해 이것저것 덜어낸 결과입니다.
보닛의 과감한 라인, 측면 캐릭터 라인 하나를 더 넣거나 팬더의 볼륨감을 두툼하게 강조하는 것은 곧 공정의 추가로 이어지고 부품 이동 시 적재량을 떨어뜨려 전체 생산 원가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반떼처럼 누적 판매량 1300만 대 이상인 볼륨 모델의 경우 원가 몇십 원 단위의 절약도 최종 이익에 큰 차이로 연결되는데 7세대 아반떼는 외형 디자인을 구성하면서 이러한 원가 절감의 흔적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전면 범퍼의 과감한 형상과 삼각형 모양의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고성능 세단 느낌을 주는 스플리터 역시 비슷한 가격대의 준준형 모델에서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형상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부서와 엔지니어 부서가 유기적인 협업을 이뤄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DM8 소나타에 이어 CN7 아반떼 역시 전면부를 최대한 낮추어 보다 날렵한 느낌으로 측면부를 디자인했습니다. 엔진과 보닛 공간이 최소 60mm를 띄어야 된다는 안전 규정을 지키면서 전면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엔진의 높이도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엔진 마운트의 조정은 흡배기 라인을 비롯해 오일팬의 형태와 사이드 멤버의 구조 등 모두 조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 역시 양산시 비용 상승으로 이뤄지는 부분입니다.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 역시 꽤나 인상적입니다. 보통 아반떼급의 준준형 모델에서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과감함이 돋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후면으로 날카롭게 퍼지는 두 개의 라인이 후면 팬더를 매우 두툼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 그 덕분에 전륜구동 방식의 준준형 모델임에도 마치 강력한 출력을 갖춘 후륜구동의 스포츠 세단의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후면의 루프라인은 트렁크 리드 거의 끝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어 아우디 A7과 같은 패스트백 형태로 보인다는 점도 시선을 끄는 부분입니다. 전면부를 최대한 낮추고 후면 팬더를 두툼하게 강조한 데다 후면 루프라인까지 패스트백 형태라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아주 조금이지만 쐐기 형태의 스포츠카의 실루엣도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측면 라인을 여러 개 사용하거나 이상적인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호불호가 크게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처음에는 인상적이지만 볼수록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보는 각도에 따라 어색하고 조화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반떼와 같은 가성비 위주의 모델에는 위와 같은 과감한 캐릭터 라인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CN7 아반떼 측면부 역시 실제로 차가 출시되어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오래 두고 봐야 디자인의 완성도 및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사진에 조형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독특하고 과감하다 정도로 평가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소나타 그랜저를 잇는 독특한 테일램프 디자인이 7세대 아반떼에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H를 넓게 펼쳐놓은 형태라서 H램프라고 불리는데 칼로 잘라낸 듯 움푹 파여있는 트렁크 리드와 비율에 맞게 튀어나온 리어 범퍼가 강인하면서 개성있는 형태를 연출합니다. 전면부의 인상적인 디자인이 후면까지 잘 이어져 있어 젊은 층의 호응이 꽤나 좋을 듯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변화도 큽니다. 이전 6세대 모델은 준준형에서 기대되는 볼품없는 구성이었지만 7세대 아반떼는 소나타, 그랜저의 일체형 디스플레이 구성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디지털 시장에서는 특별할 것도 없는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놀랍게도 킬링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데 이동수단이라는 특수성과 안정성 때문에 폐쇄적인 설계를 유지해온 자동차 시장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만원대 태블릿으로 널리고 널린 10.25인치 디스플레이 하나를 더 달아주고 두어 가지 옵션을 묶어 1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니 최근 자동차 기업들이 실내에 디스플레이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 유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세대 아반떼 역시 10.25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를 연결한 형태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물론 10.25인치 디스플레이는 중간 트림 이상부터 옵션으로 판매될 것이고 기본 구성은 위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없어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엔트리 트림에는 이마저도 들어가지 않거나 아마 옵션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너 중심의 준준형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 중심의 배치이며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스타일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소나타 그랜저의 스타일이군요. 에어컨디셔너 송풍구 역시 소나타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펠리세이드로 호불호가 크게 나뉘어 버린 버튼식 변속장치 대신 전통적인 레버식 변속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옆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카메라, 전자식 파킹 드라이브, 오토 홀드 조작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열 좌석 공간은 좁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실내 공간 뽑는 기술이야 세계적인 수준이지요. 안전성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말입니다. 물론 코롤라나 시빅에 비해 네임밸류가 크게 떨어지는 아반떼에 이 정도 상품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차후 세계 준준형 시장에서 아반떼는 도태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당 판매 이익이 뻔한 준준형 차에 이 정도의 디자인과 구성을 하면서 현대가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싶지만 그 덕분에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경쟁 모델 대비 조금이라도 나은 준준형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모로 좋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과거와 같이 현대가 국내 내수 시장만 바라보던 우물안 개구리였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 브랜드의 점유율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CN7 아반떼와 같은 준준형차는 절대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수 판매량 대비 해외 판매량이 절대적인 현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좋던 싫던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세계 시장 기준에 맞는 상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차는 여전히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곧 내 주머니라는 생각으로 꿀을 빨아오던 시절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과한 옵션 장사질입니다. 실질적인 엔트리급에 해당하는 준준형 모델이지만 그랜저급 뺨치는 화려한 옵션을 넣었으니 소비자분들은 풀 옵션을 구입해주세요 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반떼의 제조 원가는 예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차량 가격 역시 인상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여전히 옵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진은 자동차 제조 원가 대비 비약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CASA로 설계되는 최신 자동차 구조는 엔트리 트림에서 최고급 트림까지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한 신경망이 설계 단계부터 깔려 있고 최종 모듈 또는 소프트웨어 활성화 유무로 해당 기능이 구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옵션일수록 제조사가 얻는 이익의 폭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CN7 아반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라면 옵션에서 제조사가 놓은 덫을 잘 파악하시고 자신의 운행 환경에 맞는 꼭 필요한 옵션 위주로 구성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 조건으로 구입할 경우 이번 CN7 아반떼의 상품성은 현대차가 늘 습관처럼 강조하는 역대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급의 일본 준준형 모델 부럽지 않은 좋은 상품성의 준준형 자동차로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